안녕하세요. 네, 부산 부경대학교 해양수산경영학과에서 2년차 이제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임동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부경대 향수학경학과에서 박사과정하고 있는 김민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수산업계의 핫 이슈는 무엇일까요? 핫 이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요즘에는 이제 그 기업의 양식업 참여 유무가 이슈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요? 네. 대기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기업도 되겠고 이제 기업형 양식업이 앞으로 확대될지 안 될지 그 기로에 선 게 요즘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본의 사례를 보면은 일본의 어업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어업권 자체를 어업인 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들이 참여해서 어업권을 획득하기 편하게 어업법 자체를 이제 많이 개정을 했거든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일본도 이제 본격적으로 수산업에서의 인구 감소가 심각하기 때문에 양식업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업들의 양식업 참여를 많이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동원이 연어 양식업에 참여하냐 마냐, 참여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이슈가 있었던 것도 있고, 풀무원이라든지 CJ 대상 그리고 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산업에도 최근에 많이 참여를 해서 영향력을 많이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우리나라 각 양식업 품종에서 기업형 경영체들이 얼마나 영향력을 넓혀갈지, 그리고 기존의 이제 개인 경영체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또 사업을 변화시키고 확장시켜 나갈지, 이런 게 양식업에 있어서는 제 개인적으로 좀 이슈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업에서 기준을 한번 잡자면 지금은 모두 다 경영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국제적인 규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탈탄소 이런 부분들이 가장 좀 해결되어야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뭐 지금 인력 부족도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도 문제점이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업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꼭 하나를 찍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제2 인생을 꿈꾸는 분들이 이제 주목해야 할 분야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서 기여하시는 분들이 쉽게 하시기 편한 게 해조류 양식업이겠죠, 아무래도. 근데 해조류 양식업은 제가 현재 상황에서는 추천을 할 수 있지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장기적으로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양식지가 이제 점점 북쪽으로 북상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제 품종 개발이 지속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면은 질병 문제가 이제 차후에는 미래에는 많이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특히 김 같은 해조류가 수익성도 많이 좋은 걸로 각광을 받고 있기도 한데, 근데 기여를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20, 30년 정도는 미래를 보시고 어종을 선택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생산량이 좀 적다고 할 수 있는 어류 양식업 쪽을 이제 장기적으로 보시고 개발해 가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어류 양식업의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앞으로 이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 시장까지도 고려를 한다면은 어류 양식 분야도 굉장히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제 분석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 중에 가장 수익률이 좋고 안정성이 높은 어종인 것 같아요. 안정성은 솔직히 아직 그렇게 보장이 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해조류가 아닌 이상은 아무래도 이제 연간 회사율 관리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특히 해상 어류 양식 같은 경우에는 태풍 유무에 따라 가지고 많이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연도별로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은 어떤 어종이 있을까요? 저는 한 가지. 한 가지요? 저는 조피볼락 요즘에 많이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조피볼락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어느 수익률 몇 퍼센트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조사를 최근에 또 해본 적도 없고, 네, 수익성은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어업에서 지금 어떤 어종을 딱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자원이 많이 고갈된 상황이기도 하고, 어느 해에는 많이 나타났다가 또 어느 해에는 또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서 어느 어종을 좀 선택하기는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아직 박사과정이다 보니 깊이 파보지를 않아서 정하기 어렵고, 반대 이제 원양어업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너무나 인력 난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사람이 귀하거든요. 회계사도 그렇고
기관사도 그렇고 또 인력들이 다 노령화가 워낙 되어 있다 보니까 젊은 분들만 오면은 정말 환영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긴 합니다. 또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성도 있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는 어업도 중요하지만 또 운영업도 요즘 많은 인력난에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내외 소비 트렌드 어떤 게 요즘 잘 팔리더라. 어쨌든 이제 기여하셔가지고 실제로 비즈니스를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참고하실 만한 사항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무래도 이제 국내 시장에 너무 국한된 비즈니스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에는 수산물 이제 국제 무역이라는 게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가리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참가리비 같은 큰 거 있잖아요. 일본에서도 많이 생산되는데 국내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은 일본산이 수출량을 늘려가지고 가격 조절을 할 정도로 요즘에 이제 우리 수산물 이제 소비 트렌드 그리고 공급 체계라는 게 더 이상 국내 상황만 한정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 이런 어종이 좀 각광을 받는 것 같다. 라든지 이런 조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아까 이전 질문이긴 하지만은 이제 어종을 정하시거나 비즈니스를 시작하실 때 해외에 내가 공략할 만한 시장이 있는지 그래서 국내에서 내가 이거를 이제 수출을 처음부터 이제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런 소비 시장을 생각해서 시작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류에 대한 소비는 특히 일본이라든지 뭐 중국은 내수면 어류가 좀 많긴 한데 그래도 어류에 대한 이제 고급 소비 이제 수출 시장이 가까운 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해외 정보들을 많이 수집을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일반인들 기준으로 할 때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거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포함해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산물 소비라는 게 어쨌든 이제 건강식이라는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내포해서 이제 확대되거나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식품으로서의 그 장점을 많이 어필할 수 있는 소비 시장 또는 이제 소비층에 대한 공략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말씀드린다면 뭐 애기용 유기농 이유식 시장을 우리나라 뭐 친환경 수산물로 대체되는 이런 소비 시장이라든지 그게 되게 국한된 시장일 수는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성장세가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건강 관련된 일부 시장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부 요인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으니까 뭐 규제도 네. 상당히 심화되고 기후 변화 지금 이 수산업을 둘러싼 모든 부분들이 발전하기보다는 유지만 하는 거라도 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탈탄소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은 뭐 어업 같은 경우에는 배를 끌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의 디젤 엔진을 또 사용하지 않습니까?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지금 자동차도 이제 디젤 엔진을 이제 사용하지 않는 걸로 먼저 정해져 있고 어느 정도면 이제 디젤 엔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선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선을 이제 친환경화하기 위해서 뭐 전추진, 전기 복합, 뭐 하이브리드 같은 어선도 지금 그런 개발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한번 눈여겨 보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산업뿐만 아니라 이런 업을 이루는 그런 기반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 인프라들도 꼭 우리가 원물에만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그 어깨를 이루는 그 기반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확장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새로 창업하시는 분들이 네.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주의해야 할 점요. 예.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 양식업을 선택하시게 됐을 때 해당 어종에 대한 종묘 생산 기술부터 해가지고 양식업 관련된 기술이 국내에 확보되어 있냐 아니면 해외 기술에 의존하는 어종이냐 이게 저는 비즈니스를 선택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 뭐 중국산 종묘를 수입해서 많이 양식하는 어종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값싼 종묘를 가져와서 효율적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무에서 양식업을 하는 어업인들 만나뵈면은 실제 이제 통관부터 해가지고 문제 발생하는 그 리스크가 굉장히 많고 종묘 관리를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최종 생산성까지 이게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내에서 좀 종묘 생산 기술이 확보된 어종에 대해서 선택 폭을 좀 좁히시는 게 비즈니스의 뭐랄까요 리스크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업 같은 경우에는 진입
자체가 좀 솔직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5천 개도 있고 또 거기서 면허권을 받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경영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저 개인한테 있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되겠지만 워낙 공단도 잘 돼 있고 천어환공단 아니면은 수산자원공단에도 이제 청년 어업인에게 어선을 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하셔가지고 아니면 또 정보를 알아보셔가지고 진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방금 하신 말씀에 저도 좀 덧붙이고 싶은데요. 기여 학교라든지 기여기천 센터라든지 지원을 해주고 정보를 많이 나눠주는 시스템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미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많이 이용하시고 또 정부에서 주는 이제 지원금도 좀 많이 찾아보시면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 지원금에도 좀 접근하시기가 좀 쉬우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로 이제 기여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부경대 와서 되나요? 네, 대학원에 오셔가지고 뭐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양식경제특론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어종마다 각각 어떠한 비즈니스가 있는지를 뭐 대학원에서 한번 경험해 보시고 또 연구를 하시면서 비즈니스를 구상해 보시는 것도 저는 네,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부경대 국립대다 보니까 학비가 또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네네. 알고 있어가지고 학교는 안 오고 그냥 유튜브로 오면 안 되나요? 아, 요즘에는 저기 부경대에서 이제 글로벌 수산대학원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온라인으로만 수강을 하고 또 석사 학위까지 받을 수 있는 코스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거기에 강의를 이제 업로드를 하고 있고 이제 직장인 분들을 위한 또 먼 곳에서 이제 학습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코스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은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해수부가 이제 부산으로 내려오지 않을까? 개선됐나요? 만약에 내려온다면 네네. 부경대한테는 좋은 일일까요? 해수부가 내려온다면? 헬스가 일단 출장 거리가 줄어드니까 그거는 이제 뭐 교수님들이나 연구자 분들에게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미 이제 해수부뿐만 아니라 해양수산 관련 연구소는 영도에 이미 예전부터 많이 이전을 해왔기 때문에 해수부의 이전도 저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확실히 이제 부산에서의 많은 그런 비즈니스 개발이라든지 그런 게 활발해지기를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또 다른 쪽에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네네네네. 인터뷰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